이 편에서는 제목 함께 걸어요와 같이 반려견과 함께 걷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패티캣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패티캣이란 반려동물의 펫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외출하실 때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을 말합니다. 요즘 반려견의 산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강조되기도 했는데요. 산책하는 인구가 예전보다는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패티캣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맨날 목줄 풀러 다니는 저 강아지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물릴 뻔했어요 라든지 매일같이 산책하는 저 견주는 한 번도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어요 라든지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산책이랑 반려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산책 시 지켜야 할 패티캣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어린 친구들이 게임이나 오락을 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죠. 강아지는 산책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얻지만 스트레스도 풀어요. 물론 운동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하나이거든요.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강아지가 왜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는지 아세요? 강아지는 다리를 들고 최대한 높게 오줌을 쌈으로 인해서 다른 개가 왔을 때 아주 큰 개가 왔다 갔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이런 산책을 통해서 다른 개에게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을 과시하기도 하는 거랍니다. 맞죠. 산책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산책을 하지만 강아지들은 코로 동네 산책길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코로 동네를 읽는 과정이 산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산책을 나가실 때 준비물들이 있어요. 지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등록을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나갔을 때는 꼭 목줄을 개 인식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놓은 걸로 하다 보면 이거를 가면 어디 가가지고 찍어야지 주인 뭐 전화번호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게 누구나라도 강아지를 잊어먹은 사람을 찾아줄 수 있게 인식표 꼭 하시는 거, 이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목줄 하는 거 아까 얘기하셨고, 요즘은 입마개도 해야 되는 견종이 있으면 입마개 꼭 하시는 게 필수적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변 봉투이기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참 잘 까먹는 것도 배변 봉투이기도 해요. 그래서 배변 봉투를 안 가지고 가는 경우면 정말 난감합니다. 저는 여기에 서지은 주무관이 있으니까 우리 수원천에라도 배변 봉투 놔주는 거 저 강력히 권합니다. 그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는 한 2리터 물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까 얘기하셨던 개 오줌 쌌을 때 그냥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물을 같이 부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도 패티캣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과하고 배변 봉투라도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갔을 때 많이 교육하는 건데, 남의 강아지한테 막 달려가서 이쁘다고 갑자기 막 와락 앉거나 뭘 주거나, 이거 정말 에티켓 아니거든요. 주인에게 꼭 허락 받고 그 강아지, 산책하는 강아지에게 힘 북돋아 주는 거,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종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면 노란 리본을 단 강아지는 만지지 말아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곤 하는데, 그 노란 리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혹시 옐로우독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어요? 2012년부터 캐나다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노란 리본을 단 강아지는 많이 아프거나 예민해서 물 수 있으니까 만지지 말아달라는 표시예요. 지금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산책을 나갔다가 노란 리본을 단 개가 있다면 성큼 다가가서 만지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신경 써서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세상에는 우리처럼 반려동물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할 권리도 있지만 또 그들이 싫어할 자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에티켓이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반려동물과의 산책이 강조되는 만큼 산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려인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번 사연 온 걸 읽어볼게요. 저희 두 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된 게린이입니다. 이제 산책을 주기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집에서만 자라서 그런지 다른 강아지들과 다르게 산책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안절부절 못하고 산책 나가서도 근처에 또래 강아지가 오면 으르릉 짖기만 하고 경계하고 친해지지 못해요. 우리 두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문제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산책을 나가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너무 늦었어요. 근데 강아지가 1년 정도 되면 사람 나이 뭐 18살 정도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데 6개월이면 유치도 다 빠지고 영구치가 나올 시기니까 사람 나이로 한 13살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밖을 한 번도 안 나가봤다. 그러니 당연히 으르릉대고 엘리베이터에서 으르릉대고 사람이 오도 싫어하는 거죠. 산책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의 제일 잘못된 거는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일찍서부터 강아지를 데려오면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일찍서부터 산책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산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가 산책을 나갈 때 머릿속에 이거는 산책이 아니라 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내 그냥 뛰다가 오는 강아지들이 많은데 산책은 말 그대로 산책이에요. 가다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주인이 독서할 때 옆에서 강아지가 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책의 개념을 운동시키러 나간다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갈 때 내 옆에 좋은 친구가 하나 같이 가준다. 말 그대로 산책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사연 속 두부처럼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 반려인들에게 낯설고 한편으론 두려울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에서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요즘은 아파트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먼저 소형견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등을 돌리고 구석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대형견은 반드시 목줄을 짧게 잡고 아이를 구석에다가 놓고 몸으로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걸 바디블로킹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순하고 착한 아이도 바깥 환경에서는 갑자기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휴대폰을 보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를 주시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또 산책할 때 많이 하시는 고민들이 목줄과 하네스 중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어떤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목줄에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줄이 있고 목에다가 거는, 그리고 어깨에다가 거는 하네스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예전에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했던 안쪽으로 돌기가 나 있는 초크체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입마개와 겸해서 할 수 있는 젠틀리더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강아지들의 주둥이를 머즐이라고 하는데 그 머즐을 조여서 목줄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사람을 앙 하고 물거나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목줄을 할까 어깨줄을 할까 하네스를 할까 그러시는데요. 정답은 목줄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줄을 통해서 감정 전달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가면 안 되는 곳, 갑자기 달려들어서 뛰어나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감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네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한동안 이슈가 많이 되었던 개물림 사고가 있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는데도 갑자기 강아지가 달려들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이를 개물림 사고에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등학교에 되게 많이 가서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데 9시 뉴스에 되게 좋은 걸로 나올 수 있는데 하필이면
개한테 물린 걸로 나오지 말자. 뭐 이러면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치는 거는 나무처럼. 그래서 개가 막 뛰어오면 개가 4발로 뛰기 때문에 사람보다 2배 빠르거든요. 그래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무처럼 가만히 꼭 있자라고 해서 나무처럼 합니다.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마음 먹는데 발이 막 뒤로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는 목을 가리고 가만히 있는 바위처럼 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위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처럼이 제일 좋고, 왜냐하면 목이 위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넘어졌거나 그러면 급소인 목을 잡고 바위처럼 가만히 있자.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가 문 다음에는 뭐 물린 부분은 그래도 물면은 그냥 수돗물에 흐르는 물에 씻고 나서 소독하고, 그리고 영역이 이제 수의사인 저의 영역에서 사람 의사에게 가겠죠. 그래서 병원에 꼭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상풍 예방도 할 것이고 외과적인 처치들도 하는데 그건 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죠.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은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반려견에게 산책이란 단순히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반려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패티캣을 서로 지켜나간다면 얼굴 찌푸리지 않는 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3편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